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재미없죠, 그죠? 그죠? 시장이 참 재미없습니다. 오늘 뭐 주가가 어떻게 본다면 선방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뭐 좀 화끈하게 올라가는 맛이 있어야 될 텐데, 비실비실비실 뭐 떨어지지 않았다는 정도로 만족해야 되니까 좀 답답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뭐 여러분들은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아침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보셨다면 아마도 오늘 또 시장도 정말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 또 정말 작살 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죠, 그죠? 아침에 뭐 다우지수 700포인트가 떨어져 있었고 나스닥 지수 한 300포인트 추락해 있는 상태로 마감된 꼴을 아침에 보셨으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했을 텐데 뭐 알다시피 아침에 계산가가 2326이 그죠? 아침에 계산가가 가장 최저가였고요. 그죠? 아침에 2326이 이게 또 뒤로 도망가 버렸나? 제가 지금 그렇군요. 예. 지금 마우스를 못 찾아가지고 아침에 이게 2326이 아침에 거의 이게 막 계산가가 아침에 계산가가 제일 저가고 그죠? 그다음에 이거 종가가 종가가 최고가로 끝났으니까 이걸 오늘 봉을 그려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길다란 양봉이 그려지죠, 그죠? 양봉이. 그리고 미국 시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뭡니까? 미국 시장이 좋으냐?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 뭐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뭐 미국 시장이 갑자기 상승세를 보이느냐?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아침에 계산가에 비해 가지고 종가가 상당히 내내 상승세로 끝났다는 거. 미국 시장의 하락폭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뭐 보합으로 막았다는 거. 이거는 잘해 굳이 말한다면 선방했다는 것이고요. 선방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름대로 이야기한다면 나름대로 시장이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라는 이야기도 가능하죠. 이제는 미국 시장의 하락폭이 미국 시장 떨어진 게 우리가 이유를 다 합니다. 뭐 소위 금리는 계속 올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FOMC에서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금리가 계속 올리면 결국은 리세션으로 가지 않겠냐. 그죠?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겠냐. 경기 침체로 가니까 결국은 주가에는 악재가 될 거다. 뭐 이런 논리로 해서 시장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이건 뭐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경기 침체가 어제까지는 경기 화랑세를 보이고 있다가 갑자기 경기 침체를 갑자기 오늘부터 경기 침체로 될 거라고 전망이 바뀐 것도 아니고 FOMC에서 금리를 내릴 거라고 기대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제롬 파월이 꿈도 꾸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으니 그런가 보다 라고 했지 뭐 그게 새삼스럽게 뭐 엄청난 악재가 된 것도 아니지 않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시장의 하락폭은 어떻게 본다면 그 제롬 파월의 그 연설이 다소간 좀 뭐 시차를 갖추고 늦게 반영이 된 것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새로운 악재가 나타났다거나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부터는 상승세가 끝났고 이제는 하락세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출발점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내내 말씀드립니다만은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 주가가 뭐 내년도에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반토막밖에 안 될 거다. 하이닉스는 뭐 내년도에 적자를 보일 거다. 등등의 우울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삼성전자 지금 6만 원 거제에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삼성전자 주가는 6만 원 근처에 5만 9천 원 몇백 원 왔다 갔다 할 일이 아니고 벌써 5만 전자, 4만 전자까지 처박혀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오늘 같은 경우에 꾸역꾸역 200원에 올랐네. 그죠? 올랐습니다. 이는 무슨 말하느냐? 그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주가가 내릴 만큼 내렸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미국 시장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들 샀네. 물론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기관들은 팔았겠습니다만은 외국인들 사더라 이거죠. 야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페드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을 거고, 간밤에 미국 시장의 다우 지수가 몇백 포인트 추락했고 나스닥 지수가 300포인트 추락한 것을 모르는 바도 아니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매도하게 되는 얘기는 시장 내릴 만큼 내리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마저 이야기를 할까요? 차트 보니까 오늘 제가 강의 제목을 갖다가 뭐라고 달았습니까? 구름의 지지를 믿어보자. 그죠? 구름의 지지를 믿어보자. 그전까지 내게 제가 내내 말씀드렸듯이 영부영 지금은 뭡니까? 아래쪽으로 현재 사실은 시장의 맨날 똑같이 요새 이 말을 자주 쓰고 있는데, 시장의 균형에서 시장의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균열이 왔다 이거죠. 균열이 왔다는 얘기는 뭐냐?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좀 더 힘을 내고 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게 어떻게 아느냐? 일목균형표에서, 그죠? 일목균형표에서, 이 뭐야? 네?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 주가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냐? 그러니까 시장의 균형 상태가 균열이 온 거는 분명하다. 그죠?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름이니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구름이 지지력으로 작용할 테니까 구름의 지지를 기대해 보자. 그러면서 시장은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위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최근에 제가 내내 주장하고 있는 시황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단박에 주가가 급등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단박에 급등할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타크로스, 산타랠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내내 말씀드렸듯이 산타랠리라는 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산타랠리를 기대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좋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맨날 눈이 온다면 사람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근데 크리스마스에 눈이 온 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쩌다가 한번 눈이 오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12월 달에는 랠리가 별로 없는데 어쩌다가 한번 랠리가 오니까 그걸 갖다가 산타크로스 랠리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일월 효과 우리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습니다는 일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월 효과라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1월 달이 되면, 다시 말해서 새해가 되면, 새해가 되면은 뭐 하죠? 뭔가 굳센 결심을 하죠. 그렇죠? 굳센 결심을 하죠. 예를 들어서 나 건강을 위해서 담배 끊어야지 금년. 그렇죠? 나 건강을 위해서 매일 10,000보 걸어야 돼. 10,000보씩 걷겠다. 걷는다. 그렇죠? 또 무슨 합니까? 내가 뭐 지식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권 책을 봐야 되겠다. 그죠? 또 뭐 등등에 헬스클럽 가가지고 헬스클럽 가서 해야지 등록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1월달에 되면 새해 되면은 우리 홈쇼핑에서 1월달에 열심히 파는 물건들이 하나가 뭐냐니까 소위 1월 달에 하는 새해 결심 상품들이 팔아요. 결심 상품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러닝머신 같은 거. 러닝머신 같은 거 팔아요. 집에서 열심히 겨울인데 추운데 밖에 나갈 필요 없이 집에서 열심히 뛰면은 운동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홈쇼핑 보다가 맞아, 내가 1월 달부터 열심히 운동해야지 라고 홈쇼핑에서 러닝머신을 사죠. 그죠? 또 뭐합니까?
그 헬스클럽 1년 등록을 하죠. 1년짜리. 정기 등록해가지고 내가 매일 가가지고 이제 이게 이 근육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죠. 물론 우리가 다 압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됩니까? 작심삼일, 그죠? 사흘 동안 딱 하고, 금년에 이제 사흘 지나고 나면은 담배 피고, 그죠? 그 다음에 러닝머신 사가지고는 그 구석방에 처박혀가지고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고, 헬스클럽 1년 끊어놓고는 한 사흘 가다가 뭐 친구들하고 회식하고 또 직장에서 늦고 그러면서 하루 안 가고 이틀 안 가고 사흘 안 가고 나흘 안 가다가 한 달 안 가고 두 달 안 가고 1년 등록 끊어놓고는 하루 이틀 들어가고 나서는 안 가고 뭐 작심삼일이 되는 건 분명해.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1월 달만 되면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언가 기대감에 가득 차고 무언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도, 주식시장에도 1월 달이 되면은 뭔가 새해에 따르는, 새해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1월 달 되면은 이제 경기도 살아날 것 같고, 그죠? 뭐 그래서 희망과 기대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이거 저기 말해서 이걸 갖다가 정확한 말도였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느냐? 제뉴어리 이펙트. 제뉴어리 이펙트. 1월 효과. 1월 달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제뉴어리 이펙트다라고 통칭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1월 달 되면 주가가 항상 올라갔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볼까요? 요게 1월이거든요. 요게 1월이에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여기가 1월이에요. 그죠? 1, 6, 7, 8, 9, 10, 11, 12, 1 요게 1월이에요. 지금 1월달 경우에 보면은 1월달에 제가 1월달 갖다가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요것도 1월달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월달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월달인데 과거의 예를 본다면 1월 효과라는 말은 있는데 1월달 되면은 새 결심으로 인해서 새 기대감으로 인해서 새 희망으로 인해서 1월달 되면 주가가 오른 경향이 많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과연 그러냐 라고 한다면 보다시피 1월달 요게 1월달 몇 년도에 2020년 1월달 요거는 2021년 1월달 요거는 2022년 1월달입니다. 어쨌습니까? 뭐 억식이 2020년에는 1월달에 주가가 떨어졌고요. 2021년도에는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거의 부합이었고, 그죠? 2022년도에는 그 해는 올랐네. 2022년도 그때 다른 1월달 1월 초에 비해서 1월 말에 올랐습니다만은, 그러니까 2022년도 1월달을 제외하고 나면은 2020년이나 2021년이나 1월달 효과가 미미했다, 그죠? 그러니까 과연 그러냐? 실제로 1월 효과를 우리가 말로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1월 효과라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1월 달에 과연 주가가 올랐냐? 글쎄다. 그러니까 1월 효과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1월 효과를 믿어가지고 1월 달에는 주가가 반드시 오른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12월 말에 산타랠리가 있을 거다. 산타랠리는 말이 좋아 산타랠리지. 산타랠리가 있는 경우를 별로 못 봤다. 그죠? 못 봤다. 그런 이야기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더구나 산타랠리가 아니고 어제 제롬 파월 의장이 산타크로스는커녕 스크루지가 돼가지고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폭락했으니까 뭐 산타랠리가 12월 달에 찾아올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가 되겠지,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냐? 보다시피 어제 그저께 그동안 내내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비질비질한 상태에서, 그죠? 비질비질한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면서 조금씩 위로 올라가지 않겠냐. 금리가 올린다는 거, 제롬 파월이 FRB에서 상당히 매파적인 이야기 할 거라는 거, 우리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닷 플러스로 인해가지고 앞으로 금리를 0.75% 일로 올리는 일은 없을 것 같고, 이제 앞으로 금리를 올려봤자 0.75까지 올려야 되니까 5.25까지 이제 앞으로 금리를 올릴 때가 3번 남았으니까 2월 달에 한 번, 3월 달에 한 번, 5월 달에 한 번 0.25씩 각각 올리거나 아니면 뭐 2월 달에 왕창 0.5% 올리고 3월 달에 0.25 올리고 5월 달에 안 올리거나 그죠? 어떻게 되든 간에 현재로 봐서는 금리가 거의 이제 꼭지까지 목표치까지 별로 얼마 안 남았다가 되는 거니까 더 이상 금리를 가지고 시장에는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시장이 우려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시장이 실망한 것은 다음 내년에 금리를 내릴지 모른다는 그런 언지를 제롬 파월에서부터 받고 싶었는데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 꿈도 꾸지 마라 라고 하는 바람에 시장이 에이 좋다 말았네. 혹시 했는데 역시네 라는 생각으로 실망 매물이 터져 나온 거지. 그게 뭐 새삼스러운 악재는 아직까지 악재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또는 우리는 파동으로 내내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1번 파동, 얘가 2번 파동, 여기가 3번 파동, 그 다음에 A, B, C가 되는 현재 뭡니까? 4번 파동으로 보는 것이 가장 그럴싸한 파동으로 계산을 보여줘. 그죠? 더구나 이게 2번 파동은 상당히 짧고, 그죠? 단기간이었으니까 4번 파동은 길고 장기간에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한 폼으로 나타났으니, 단순하게, 그죠? 단순한 형태로 나타났으니까, 이건 뭡니까? 4번 파동은 어떻게 해요? 복잡한, 그죠? 복잡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2번 파동과 4번 파동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파동 변화의 법칙으로도 일치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이 파동을 4번 파동이라고 보고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라고 보는 것은 별로 틀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1번 파동, 2번 파동,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로 3번 파동, 4번 파동, 여기를 5번 파동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럼 여기가 A, B, C가 되겠죠. 그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를 그렇지 않고 여기를 갖다가 여기를 3으로 보고 여기를 A, B, C로 본다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러니까 A, B, C로 보도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보도 올라가는 거고, 어떻게 되든 간에 조만간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뭡니까? 구름의 지지, 다른 편으로 봐서 일목균형표 이론으로 봐서 구름의 지지를 기대해 보자. 오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죠. 그죠?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이 바로 대표적으로, 그죠? 오늘이 바로 대표적으로 구름의 지지를 뭡니까? 확인한 날이죠. 그죠? 그렇죠? 아침에 개장가는 최저가에서 출발해서 마감가가 종가로 끝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타났던 이야기는 아래쪽에서 막강한 뭡니까? 아래쪽에서 막강한 지지 세력이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마냥 낙관적이긴 합니다만, 내가 앞으로 구름의 지지를 기대하고 올라가고는 있으나 후행 스팬이 캔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얘가 올라가면은 이 근처에서 후행 스팬이 캔들이 저항을 받을 테니 얘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이 근처에서 역시 캔들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시장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기보다는 아무래도 버벅 하면서 뭡니까? 버벅거리는 횡보의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긴 하지만, 이제 와서 새로운 악재도 불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와서 뭐 금리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경기 불황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만 하기에는 이제는 뉴스가, 악재가 이제 다 닳고 다른 거 아니냐, 이미 다 알려진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오늘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뭡니까? 구름의 지지를 받고 양봉을 나타냈으니까, 그죠? 양봉이 나타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제 뭐 금리도 있고 이제 나올만 불확실성 다 사라졌죠. 그죠? 제롬 파월 더 이상 앞에 날 이야기도 안 할 거고 금리 이야기도 안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당장의 중요한 뭐 물가라든지 실업률 지표는 내년에 나올 거고. 그죠? 내년 1월달 초가 돼야 그때 가서야 고용 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ISM 지수가 나오고 그럴 테니까. 물론 12월 말 되면은 GDP 성장률이 나옵니다만은 12월 달에 발표되는 GDP 성장률은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데이터에 그냥 확정치다 보니까 그것이 시장의 움직임을 좌우할 것 같아 보이지 않고 새롭게 시장을 움직일 만한 중요한 데이터는 12월 달이 아니고 1월 달이 되어서야 비로소 경제 관련 지표들이 나올 테니까 시장을 움직일 만한 프레시한 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이 시장이 갑자기 또 와장창창창 처박힐 가능성은 저로서는 낮다라고 보는 거죠. 코스닥 지수, 제가 여기다가 어제 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써놨죠. 그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가가 갑자기 빵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텐데 그나마 구름이 점점점 이렇게 얇아지고 있으니 결국은 구름 밖으로 나가지 않겠냐. 그 시간이 필요하다. 그야말로 우리는 오늘도 그냥 참자. 그죠? 한번 인자를 써가면서 참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다시피 코스닥 지수도 양봉이었고 코스피 지수도 양봉이었고 아침에 어젯밤 시작에 주가를 보면서 와 큰일 났구나. 그래서 아침에 매도했다면 망한 거죠.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도 아닙니다만은 지금 솔직히 지금 와서 바닥이라고 사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의 원칙대로 구름 안에 처박혀 있거나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거나 하는 종목 같으면은 진즉에 팔았어야 되는데 그죠? 진즉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뭐가 있나요? 뭐 볼까요? 삼성 SDI 예를 들어서 삼성 SDI 어디 가버렸지? 여기 있네. 삼성 SDI 사실은 진즉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일부라도 매도하는 것이 정답이었지만 그죠? 일부라도 매도하는 게 정답이었지만 만약에 이때 가서 매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으로 와서는 타이밍을 놓친 거니까 아직은 그래도 구름 하단의 지지를 기대해 보면서 이거는 아슬아슬하지만 아슬아슬하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바로 그때는 바로 팔아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아슬아슬하지만 아직은 좀 기다려 볼만 하다는 거죠. 아직은 약간의 기대라도 할 만하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아니고 구름 밑으로 아예 밑으로 쳐박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구름 밑으로 아예 쳐박혔으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온 건 물론이고 구름 밑으로 쳐박혔으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은 오히려 확률적으로 삼성 SDI 그래도 삼성 SDI만 하더라도 그래도 구름에서 간당간당 버티고 있지 않냐. LG 에너지 솔루션 진작에 팔아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다르죠. 이거는 팔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팔아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름의 지지가 기대되고 있는 LG화학 간당간당 하긴 합니다만 아직은 버티고 있으니까 아직은 그래도 관망의 여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막판에 구름에서 간당간당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름 나름대로 코스피는 나름대로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나름대로 구름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죠? 삼성전자 빨리 넣어보세요. 삼성전자 그래도 보다시피 얘도 삼성전자 보세요. 아침에 개장가에 비해 가지고 마감가는 기다란 양봉이 나타났죠. 그죠? 아침에 계산가는 시가는 얼마입니까? 시가가 58,300원. 아침에 시가가 58,300원. 종가는 얼마로 끝났느냐? 얼마 끝났죠? 59,500원으로 끝났으니까 시가에 비해 종가가 높은, 그죠? 이게 전형적인 양봉이죠. 이게 뭡니까? 역시 구름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비슷한 게 삼성전자다, 코스피나
등등등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그림들이 되게 비슷한 상태다. 그죠? 구름의 지지를 현재는 기대해 볼 수 있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진즉에 일단 뭡니까? 타진 매도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죠? 타진 매도하는 것이 옳았다는 거죠. 진작 여기서 팔았었어야 해. 이게 우리의 원칙이야. 이게 우리의 원칙이야. 이게 원칙, 이 진작에 팔았어야 돼.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다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산다든가,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다 판다든가 해야지. 지금까지 안 파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서 현실에서 안 했다면 해야 되는데, 진즉에 타진 매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다면 어떡할 거냐. 그냥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하기에는 억울하니까 구름의 지지라도 기대해 보면서 조금 더 있어 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해서 지금 바닥처럼 보이는데 살까요?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야 되는 종목은 만약에 꼭 사고 싶다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네이버나 이런 종목을 살 게 아니고,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런 종목을 살 게 아니고, 내내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구름 밖으로 고기를 내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가고자 하는 확률이 높은 자,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지이나 보세요. 아모레지이나 아니면은 호텔신라나 호텔신라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밑에다가 하늘에서 감 떨어질 때, 그래서 감 떨어질 때 입버럭 있으면은 혹시나 재수가 좋으면은 감이 입에 바로 들어가듯이, 그래서 하늘 감 떨어지듯이 입 벌려놓고 감나무 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을 구름 밖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사는 게, 구름 밑에서 헤매는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는, 현대차를 사는 것보다는, 구름 밑에서 비실거리는 기아차를 사는 것보다는, 구름 밑에서 비실거리는 테슬라를 사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사라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야. 테슬라 어째야 됩니까? 여전히 저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 테슬라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 머스크가 그거 가지고 트위터를 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LC당초에 기준선 밑으로 내려서 여기서 매도했었어야 하고, 여기서 안 팔았더라도 구름 밑으로 내렸을 때 여기서 올 매도 했었어야 하고, 여기서 못했으면은 여기서 아무 때라도 매도했었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하고 테슬라하고 LG화학하고 뭐가 다르노? LG화하고 뭐가 다르노? 테슬라 구름 밑에서 비실거리고 있는 게 테슬라고, 테슬라 구름 밑에서 비실거린 지가 이미 오래됐고 무슨 구름 밑으로 내려가면 한참의 하락세고, LG화학은 그래도 구름 위에서 놀다가 구름에 얇은 구름이긴 하지만 잘 버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하는 게 정답이었지만, 여기서 매도하지 않았더라면 어쩌겠어, 기다려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테슬라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LG화학이 만약에 이러다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꼴을 당하면 어쩝니까? 관망은 틀렸고 지금부터는 뭡니까? 매도죠. 그죠? 매도죠. 이 매도입니다. 그게 옳죠. 타이밍을 놓쳤지만, 여기서 타이밍을 한번 놓쳤지만 여기서 또 타이밍을 또 놓칠 수는 없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LG에너지솔루션, LG엔솔입니다. LG엔솔. 자, 여기서 팔았었어야 돼. 여기서 매도하는 게 원칙이야. 타이밍이 놓쳤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쩝니까? 기다려보자. 혹시 모르니까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자. 여기 이렇게 되지 않겠냐. 구름의 지지를 받고 했는데, 그 다음날 계속 떨어지고 나왔으니까 여기서나 예도하는 것이 옳았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기다려보라, LG화학 기다려보라, 삼성 SDI 기다려보라, 사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고, 그야말로 최후로 혹시나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올라서지는 않겠니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감은 달리 주가가 구름 밖으로 빵 내려간다면,
막 내려와 버리면은 기대는 사라지고 혹시 했더니 이제 역시네 하면서 그때는 진짜로 물량을 뭐 다는 못 팔면 더 팔기가 억울해 죽겠다 그러면은 일부라도 줄여야 되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매도한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서 매도한다 그래 세상이 끝난 게 아니야. 더 떨어지면은 이거보다 여기서 매도하고 얼마 더 되는가 하다못해 여기서라도 매수하면 거꾸로 여기서 여기서 산 걸 갖다가 여기서 판기로가 되니까 이만큼의 수익이라도 나잖아요. 그죠? 이만큼의 수익이라도 나잖아요. 아무도 안 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팔기 뭐하지만은 구름 밖으로 내려와서 시장에 그 전까지는 위에는 균형 상태였다가 지금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시장의 매수세 간에 매도세 간에 균열돼 있다가 시장의 밑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시장의 매수세 간에 매도세 간의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붕괴된 거죠. 그죠? 붕괴된 거죠. 그 전까지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도했다가 지금은 매수세가 매도세를 조금 압도하고 있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밑으로 구름 밑으로 내려버리면은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가 어떻게 됩니까? 압도적으로 이게 크다는 거니까 시장의 균형이 붕괴된 거니까 그때는 뒤도 돌아오지 말고 물량을 일부라도 하다못해 일부라도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테슬라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테슬라에 의해서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여기가 문제가 아니죠.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기라도 매도했었어라 하는 거죠. 여기서라도 매도했었어라 하는 거죠. 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후에 쩡쩡쩡쩡쩡쩡쩡쩡쩡쩡 떨어졌으니 옛날에 여기서라도 매도했었어라 하는 것이 정답이었잖아요. 여기서 매도하고 하다못해 여기서 다시 매수했다면 이만큼이라도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이만큼이라도 수익이 났지. 물론 이게 매수한 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샀다면 이만큼이라도 수익이 났잖아.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낫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의 본전은 위에 있는데 아무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입니다.